어제 이 시간에 제가 이제는 조국 전 장관의 검찰 소환으로 무게가 실린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요. 이게 조금 더 구체화되는 듯합니다. 그런데 혐의가 예상 바뀝니다. 당초에는 자녀 입시 비리나 증거인멸 부분과 관련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이게 뇌물죄로 흐르는 모양새거든요. 이 정경심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 계좌에서 돈이 흘러간 정황을 검찰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장관, 예전에도 지금도 투자와 관련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입장이죠. 코링크란 이름 자체를 이번에 알게 되었고요. 사모펀드라는 것이 잘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제 처도 전문 투자자가 아닙니다. 여권에서도 이 뇌물죄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김태일의 프레스코, 여권도 지목하는 뇌물죄입니다. 네, 검사 출신이면서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연일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일 기자, 왜 이렇게 쓴소리를 하는 걸까요? 이번에 뭐라 그런 겁니까? 일단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 자신이 검사라면 자신은 뇌물죄에 집중해서 수사를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주머니 돈이 쌈짓돈일 텐데 이게 좀 액수가 크다. 그리고 이 정경심 교수가 이 공시 전에 이 시가보다 싼 가격의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였다. 이걸로 봐서는 뇌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수사를 할 것이다라는 거죠. 이 돈 관계는 잠시 후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이제 조 의원은 아마도 이 조 전 장관이 이걸 알았나 몰랐나로 다툼이 좀 있을 것이다. 이 수사의 종착점은 이 차액이나 횡령된 돈이 건너간 것의 뇌물성 여부이며 만약에 자신이 검사라면 정경심 교수가 1차적으로 구속되는 20일 동안에 이 부분에 전력을 좀 다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시 뒤에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여당 내에서 이 조응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목소리도 좀 있긴 한데 오히려 이게 좀 조국 전 장관한테 방어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라고 한 말은 아닐까요? 글쎄요, 일단 조응천 지금 의원도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검사 입장에서 보면 가장 핵심적으로 이걸 볼 겁니다. 왜냐하면 뇌물죄가 형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뇌물죄 같은 경우 1억 이상, 지금 특경가법상 뇌물죄 같은 경우는 1억 이상이면 사실 징역 10년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확정이 되면 연금이라는 게 다 이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당시 민정수석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뇌물이 몇 천만 원, 수천만 원 돼도 굉장히 형량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공무원 관련 범죄는 항상 먼저 보게 되는 게 바로 이 뇌물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량도 강하고 왜냐하면 이게 뇌물죄라는 게 수천 원만 받기만 하더라도 또 이게 이제 걸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당시에 펀드와 관련해서는 실제 이제 민정수석이라는 자리에 있는, 자, 예를 들어서 그쪽에 있는 업체들이, 자, 이거는 조국 가족들의 펀드야. 그리고 이거 조국 민정수석이 다 알아. 뭐 등등을 이용해서 투자자를 모집했다는 정황이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 WFM 주식을 싸게 샀지 않습니까? 시가보다 많이 싸게 사고. 그러면 그 차액만큼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사는 데 돈이 조국 전 장관 계좌에서 부인 계좌로 넘어가는 게 수천만 원이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근데 조국 전 장관은 지금 모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부부간에도 뭐 수천만 원 정도를 이렇게 내가 넘겨주면 이거 어디 쓸 건데? 이렇게 물어보는 게 상례거든요. 그러면 이거 주식 투자에 쓸 거다, 펀드 투자에 쓸 거다로 알았으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앞으로 이제 검찰이 어떻게 입증하려는 건데 사실은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나머지 혐의보다는 실제로 이 혐의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위중하기 때문에 검사 입장에서 보면 이것들을 가장 자기는 눈여겨볼 것 같다. 막 그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증명서 발급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지만 자신이 검사라면은 뇌물죄에 집중해서 조국 전 장관의 연계성을 밝히는 데 주목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당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이 글쎄요. 조국 전 장관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방어 전략을 잘 세우라는 차원에서 한 것인지 그 진위는 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요. 조응천 의원이 과거에도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이 특감반 관련해서 논란이 됐을 때도 조 의원이 이 조국 전 당시에는 수석이 먼저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게 비서된 자로서 올바른 처신이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여당 내에서 처음으로 이 조 전 장관에게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현재 이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서도 다른 여당 의원들과 달리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 권력이 너무 커진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일부 주요 몇 가지 현안들에 있어서
다른 여당 의원들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과 관련해서 여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너무 조 의원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이 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박근혜 정부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냈기 때문에 공직자 감찰과 관련해서 많은 내용을 알고 있는 특히 검사 출신인 조응천 의원. 조국 장관 임명 때부터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윤석열 총장과 인식의 궤를 같이 하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의도에서 이렇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인지 좀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사실은 조응천 의원이 이제 옛날 민정수석실에 있을 때 그때 정윤회 문건 사건이 터졌었거든요. 그랬죠. 예. 그 관련이 됐었거든요. 사실 본인도 지금도 후회하는 게 그 사건을 그때 제대로 마무리를 했다라면 사실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지적을 했던 이유도 뭐냐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그 문제를 좀 깔끔하게 해소를 했으면 사실 이렇게까지 사태가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 그런 생각도 좀 저변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할 말은 해야 된다. 정권의 유불리를 떠나서 할 말은 해야 더 큰 화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이제 교훈을 아마 갖고 있었던 모양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쓴소리는 기분이 나빠요. 그렇죠? 요정 기자, 여당 내에서 당연히 이 조응천 의원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또 나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여당 초선 의원인데 이런 소신 발언을 하는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당연히 당내에서 불만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오늘 오전 이 라디오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조 의원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이 뇌물 혐의가 성립이 되려면 민정수석인 걸 알고 주식을 싸게 줬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 조 전 장관이 이걸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둘째로 그 주식을 싸게 줌으로써 어떤 이게 뇌물이라면 대가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 의원이 검찰 출신이라면서 이 특수부 검사 마인드로 사건을 보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검사나 수사관이라면 이런 명확치 않아도 의심이 들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의원이 언론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확정적인 발언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 이런 발언의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 의원 이번 국면에서 이 조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누구보다 옹호 발언을 열심히 했던 의원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환에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조 전 장관 수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감싸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제 이현종 의원께서 조국 전 장관과 이 뇌물자의 관련성, 왜 뇌물죄 얘기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제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좀 고리를 하나하나씩 나눠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정경심 교수가 WFM의 주식을 사들인 거, 얼마에 사들였고 또 그것이 왜 뇌물죄, 조국 전 장관 본인의 뇌물죄까지 연계가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일단 정경심 교수는 지난해 1월 2차 전지업체 이제 WFM에 이제 관련해가지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12만 주, 12만 주를 자신이 명의가 아니고 동생 명의, 그러니까 차명으로 12만 주를 사들인 거죠. 당시에 이 WMF 주당 가격이 7,000원 정도였는데 정경심 교수는 이를 한 5,000원, 그러니까는 12만 주니까 6억 원 정도에 사들였어요. 차액이 이제 2억 원 정도거든요. 이제 당시에 이제 조 전 장관이 이제 민정수석 신분이었는데 검찰이 보는 건 이 차액 2억 원이 WFM이 이 조 전 장관에게 건넨 뇌물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거고 좀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이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정경심 교수에게 수천만 원이 흘러갔는데 과연 이 용처가 어떤 용처냐, 이 주식을 매입하는 용처냐 아니면 다른 용처냐 이 부분도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조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WFM 관련해가지고 어떠한 연락도 연관도 없고 나는 주식을 매입한 적도 없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WFM 측에서 정경심 교수에게 시가보다도 주식을 싸게 넘겨준 것,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계좌에서 정경심 교수 계좌 쪽으로 수천만이 건너간 것, 그런 연계고리를 살펴봤을 때 조국 전 장관이 싸게 주식을 받는 데에서의 대가성을 뇌물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뇌물죄라는 게 일단은 이 조 전 장관이 돈을 보냈을 때 과연 이 돈 가지고 정경심 교수가 이익을 볼 것이냐라는 걸 미리 이제 알아야 이제 뇌물죄가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조 전 장관이 수천만 원을 보냈는데 과연 조 전 장관이 이걸 몰랐겠느냐, 이 용처를 알고 있었다라는 게 그걸 밝히는 데 집중할 것이고 반대로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나는 모른다. 부인이 그냥 돈이 필요해서 보냈기 때문에 나는 그 용처는 모르고 돈만 보냈을 뿐이다라는 거를 입증하는 데 좀 주력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수천만 원의 돈이 아무리 부부관계라 하더라도 이렇게 이체가 될 때는 그 돈의 용처가 어딘지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조국 전 장관처럼 뭐 학교와 사회 문제에만 관심을 두다 보니 집안 문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전형적인 그런 뭐랄까요. 가부장적인 남편? 어쨌든 간에요. 이런 형태의 유형의 남편들은 돈이 수천만 원이 오가도 모를 수도 있다. 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에 대해서 좀 이게 좀 많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시청자들 이해를 좀 쉽게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조국 전 장관에게 전화를 합니다. 여보,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자기 통장에 있는 돈 나에게 좀 이체를 해줘요. 그러면 조국 장관이 얘기를 하겠죠. 그 돈을 어디서 쓰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정경심 교수는 두 가지겠죠. 이러이러해서 내가 이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서 정확한 용처를 얘기를 했던지 아니면 내가 그냥 쓸 일이 있으니까 그냥 좀 이체를 해줘요. 나중에 알려줄게요라고 얘기를 해서 이체를 했든지 뭐 둘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진짜냐는 거는 이제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겠죠. 자,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돈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어떻게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대가를 지불했는가 하는 부분들도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런 맥락 속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뇌물죄 문제까지도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쭉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김근희 기자. 네. 정 교수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 주식 WFM 주식을 싸게 산 것이 맞다고 해요? 일단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약간 의견 차이가 있고요. 오히려 이 투자를 해서 손해를 봤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WFM 주식이 결국 이 정경심 교수의 동생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 실물 주식을 발견한 거지 않습니까? 현물로 나왔죠. 그렇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정경심 교수 측은 돈을 빌려준 것은 맞지만 이것이 차명 주식의 개념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 동생이 갖고 있는 이 주식이 사실상 이 정경심 교수의 차명 주식이다라는 입장을 보고 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의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인데요. 정경심 교수 측은 애초에 이 주식 자체가 자신의 돈만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현재 검찰에 적용하고 있는 혐의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사실 뇌물죄 얘기는 정작 검찰에서는 안 나와요. 이제 주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법조계에서 하는 얘기인데 검찰에서는 꼭 이 뇌물죄가 아니더라도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라는 공직자였으니까요. 공직자윤리법 위반은 분명해 보인다. 이런 얘기를 검찰 내에서 하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원래 공직자가 되면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백지 신탁을 하든지 매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조 전 장관 측에서 가지고 있던 민정수석이 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아서 그 돈으로 이제 사모펀드에 투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또 이제 공직자 재산 등록이 돼 있죠. 근데 만약 이걸 그 본인이 팔지 않으면 이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의 주식은 팔았지만 사모펀드를 통해서 어디 주식을 사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알았거나 그걸 직접 지시를 했거나 이렇게 될 경우는 간접 투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그냥 사모펀드에 돈을 투자하는 것은 괜찮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어떤 주식을 사고 어떤 주식을 매각하라 이런 것을 지시했다든지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이 회사와 관련해서 가상화폐의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법무부에서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이제 단속한다라는 이제 그 방침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 달 전에 이 발표하기 한 달 전에 여기서 주식을 다 팔아버립니다. 가상화폐와 관련된 이 업체를 이제 완전히 팔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검찰 쪽에서는 이게 어떤 법무부하고는 또 민정수석하고는 직접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면 가상화폐를 당시에 박상기 법무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단속하기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그 정보를 미리 알고 자신이 투자했던 가상화폐 회사를 이걸 어떤 매각한 게 아니냐. 이 부분도 지금 사실은 검찰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의 직위의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수익을 얻었는지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공직자윤리법 또 뇌물수수죄 뭐 등등의 혐의가 일단 현재는 검토되고 있는 것이죠. 조국 전 장관이 사실은 공직자윤리법 때문에 갖고 있던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또 그것이 공모로 펀드에 들어갈 경우에는 또 그게 또 외려 알려져서 안 되기 때문에 일부러 사모펀드로 간 것인데 그 사모펀드로 간 것이 이렇게 스스로 발목을 잡는 형국이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요. 조국 전 장관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리고 관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들이 좀 분명하게 밝혀져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조사 일정 코앞으로 다가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언제쯤 소환 조사가 시작이 될까요?
네, 이 조 전 장관의 검찰 소환에 이제 관심이 완전히 쏠리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검찰은 정해진 바 없다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검찰은 지금으로서는 이 정 교수를 구속기한 20일 이내에 재판에 넘겨야 하는데 이 정 교수의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혐의 외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한 만큼 여기에 이제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이 수사 상황에 따라서 조 전 장관의 소환 일정이 조금 앞당겨지거나 미뤄질 수는 있지만 정 교수의 구속 만기일이 다음 달 2일인데요. 이 전후로 조 전 장관이 소환되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 전 장관이 소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이제 검찰이 공개 소환을 폐지하면서 당연히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비공개 소환이 될 거고요. 그동안 법무부는 이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자산 1조 원 이상의 기업 대표들은 이제 공개 소환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폐지로 인해서 이 조 전 장관이 사실상 실질적인 1호 수혜자가 됐습니다. 이 정 교수의 경우에는 법무부 규정상으로도 공인인지 아닌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었지만 조 전 장관은 확실히 공개 소환을 해야 하는 인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검찰 개혁이 되면서 실질적인 1호 수혜자는 조 전 장관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록 씨,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의 주장처럼 조국 부부가 이 오촌 조카에게 모두 속은 것인지 아니면은 조국 전 장관도 많은 부분에서 관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검찰 조사를 통해서 또 밝혀져야 될 사안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김근희 기자, 어제 조국 전 장관이 아들과 함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면회했잖아요. 자, 뭐 인지상정이 아닐까. 구속된 아내를 면회가는 건 너무나 당연하니까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게 또 부적절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뭐 일부 매체에서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경심 교수가 검찰 수사에 있어서 중요 피해자이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향후 수사가 이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면 뭐 말맞추기 등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의사교류를 차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을 드러낸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검찰이 뭐 이 오촌 조카 같은 경우에는 접견 및 서신 교환 금지 등을 통해서 다른 외부인과의 접촉에 대해서 막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검찰이 이 정경심 교수에게까지 이런 조치까지 취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별도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조국 장관이 어제 정경심 교수를 면회하는 그런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얼핏 보면 면회도 하지 말라는 것은 너무 또 잔인해 보이고요. 그러나 이제 법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뭐 증거인멸이나 입맞추기 가능성이 있다면 또 그건 차단하는 게 맞다라고 또 냉정하게 볼 수도 있고요. 이제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 면회는 이제 변호인은 상시적으로 면회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가족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시간도 보면 주로 아크릴판 있는 데서 한 5분에 10분 정도밖에 못 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지난번에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 딸 정유라가 거의 1년 동안 면회를 못 했어요. 그랬죠. 면회를 차단시켰거든요. 왜냐하면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인륜적으로 보면 도저히 안 된다고 하지만 그리고 최순실 씨가 나중에 탄원서까지 냈지 않습니까? 자신의 손자를 좀 보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면회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 아마 지금 딸이 일단 면회를 안 간 것 자체가 보면 아마 딸도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 표창장 위조와 관련돼서 관련돼 있거든요. 아마 그런 관계 때문에 안 간 건지 아닌가 추측이 되고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제 조국 전 장관과 이제 만약 혐의가 되면 공범 관계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게 이제 검찰 쪽에서는 면회 금지 요청을 합니다. 일단 이 교도소 측에다가 두 사람 만나지 못하게 하려는지. 근데 현재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보통 예전에 이렇게 유력 인사들이 들어가면 특별 면회라고 그래서 이제 직접 면대면 면회를 옛날에 많이 시켜줬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에는 상당히 금지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뭐 시간도 1시간 정도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못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하루에 한 5분에 10분 정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게 되면 모든 대화 내역을 다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 기록은 검찰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입맞추기 가능성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면회를 하면 실제로 모든 대화 기록 그게 사실은 나중에 보면 어떤 사건은 이 대화 내역이 사실 근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게 사실 증거로 사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입맞추기라는 게 말은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둘이 하더라도 모든 기록들은 바로 교도관이 다 적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 뭐 증거인멸이라든지 의사 교류를 통해 가지고 뭐 입맞추기를 한다. 이런 우려 때문에 접견을 금지하는 것은 좀 글쎄요.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의 보도까지는 의혹까지는 좀 과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